노다지 설전입니다. 오늘은 그 2차 전지 배터리 성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 전구체하고요. 또 자동차나 농기계 배기가스 정화하는 촉매, 이걸 만드는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 시장 커지면서 에코앤드림도 많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에코앤드림이 이 기회를 잘 잡아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랄까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건지, 이게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에코앤드림의 기술력이나 생산 기반을 보면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현재 그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 여러 불확실성이 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래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에코앤드림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기술력이죠. 그 고객사가 원하는 니켈 함량이라던가 입자 크기, 이런 아주 세세한 요구까지 다 맞춰서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미 새만금에 연간 한 3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다 지었고요. 또 추가로 확보한 부지가 있어서 이걸 활용하면 최대 10만 톤까지도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미국 정부가 자국 생산을 좀 장려하면서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려는 정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AMPC 같은 거요. 이런 움직임은 한국 기업인 에코앤드림에게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시장에서 고성능 NCM 계열 전구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국내에서 기업들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는 아리백 톤정임. 이것도 관련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고요. 당장 내년 2026년에는 주요 고객상인 SK온이나 현대차와 합작법인, 또 LG화학 같은 곳들의 물량이 한 30만 대 분량 정도로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실적 개선을 이루고 또 새로운 고객사를 찾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길게 보면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원료를 싸게 가져올 수만 있다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잠재력이나 기대감,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현재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요, 뚜렷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잘 안 보입니다. 올해 2025년 하반기 실적도 상반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많고요. 새만금 3만 톤 공장 그거 지어진 건 맞는데 아직 고객사로부터 확정된 주문이 없어서 본격적인 가동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10만 톤까지 확장 가능하다는 것도 글쎄요, 어디까지나 그건 잠재력 이야기지 실제 증설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30만 대 분량 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치요. 이것도 사실은 배터리를 만드는 그 셀 제조사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미국 AMPC 정책 수혜를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상당히 좀 불확실한,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SS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는 가격이 싼 LFP 배터리가 중국 주도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거든요. NCM 수요가 언제 본격적으로 늘어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특히 국내 ESS 시장은 값싼 중국산 쓰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에코앤드림의 NCM 전구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용 전구체 시장 자체가 또 수익성이 좀 박하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에코앤드림 제품하고 중국산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원래 하던 사업인 촉매 분야는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자동차 쪽이라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좀 명확해 보이고요. 하지만 그 10만 톤까지 확장 가능한 생산 기반이라는 거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장 계약이 좀 없다고 해서 그 잠재력 자체를 너무 낮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시장의 정책 변화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면 공장 가동률을 얼마든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잠재 능력보다는 저는 현재 확보된 계약이 없다는 그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올해 현대차 관련 물량도 당초 기대에는 좀 못 미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 확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ESS 시장 관련해서는요, 에코앤드림이 고성능 NCM 전구체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ESS 교체 시기가 온다거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더 확산되면 결국 성능이 중요한 NCM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아리원공 관련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현재 ESS 시장의 대세가 LFP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NCM 수요가 언제 또 얼마나 커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설령 NCM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이 월등한 중국산 LFP 배터리가 버티고 있는 이 국내 시장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기술력만으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기에는 글쎄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북미 시장의 비중국산 선호 정책은 에코앤드림 같은 한국 기업에게는 정말 분명한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서 내년에 북미 고객사 물량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이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정책 수혜라는 것도 결국은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에코앤드림의 전구체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벨기에의 유미코어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사들도 있고요. 이들하고 수주 경쟁하고 실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거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정책 효과가 곧바로 에코앤드림의 성공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수익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활용 업체들로부터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핵심 원료를 좀 저렴하게 조달할 수만 있다면 중국 업체하고의 가격 경쟁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 우위도 있고요. 그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좀 먼 미래의 시나리오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제 시세 변동에 민감한 비싼 광물을 사와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구도라서 마진이 낮고 원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시장 자체의 수익성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로서는 주요 고객사의 최종 결정이라던가 미국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외적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뚜렷한 실적 개선이나 확정된 대규모 증설 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을 좀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하지만 에코앤드림은 NCM 전구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확실한 생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북미 시장의 탈중국 움직임이나 향후 ESS 시장의 성장 잠재력 같은 분명한 기회 요인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결국 내년 2026년으로 예상되는 그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 확보 여부가 에코앤드림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에코앤드림의 미래는 2차 전지 시장 전체의 성장 속도나 NCM과 LFP와 같은 기술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또 각국 정부의 정책이라는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에코앤드림의 가능성을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나 계약 관련 소식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